안녕하십니까 황태순 아니 뭐야 저래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눈은 과연 MBC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했다는 그 내용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1월 16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일요일날 MBC는 아마 7시간을 갖다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인의 관심들이 그 김건희 여사 서울의 소리 통화한 7시간 여기에 쏠려 있는데 사실은 오늘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그냥 큰 생각 없이 쓱 지나가고 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현 1%에서 1.25%로 0.25% 올렸습니다. 물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자, 사실은 보면은 이 1.25%가 됨으로써 2020년 3월 그러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고 우리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이제 본격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1.25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낮추어서 지난 8월 전에는 0.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사이에 지난 8월에 0.25%를 올려서 0.5에서 0.75로 만들고 또 한 번 올려서 1% 만들고 다음에 드디어는 오늘 1.2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5개월 사이에 0.5에서 1.25.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과연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되었던 2020년 3월 그 이전으로 돌아갔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기준금리에 연동된 시중은행의 금리 또한 뛰어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지난 2021년 12월 기준으로 1845조 원입니다. 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18조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0.75%.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는 거예요. 조만간 아마 이자 부담이 18조 원 이상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산 사람들, 은행에서 돈 빌려서 무슨 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등등등 이 사람들 허리가 부러집니다. 당연히 3월 9일 대선 앞두고 악재 중에 악재죠. 그런데 왜 한국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민주당 정부, 민주당 정권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기준금리 인상의 결정을 내렸을까요? 첫째, 저도 제 후배도 보니까 예전에 한 2, 3년 전에는 일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9명 금융통화위원들은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연준의 미국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 즉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당장 올 3월 달에 큰 정권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돈이 풀렸던 것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다시 목줄을 죄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미국 연준과 미국의 큰 경제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종속적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것과 맞추어서 기준금리를 연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한국은행
또 금융통화위원회 전문가들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만약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당장 이제 오늘이 1월 14일이죠. 이제 보름 후면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앞두고 이렇게 이자 부담을 늘리는,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을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이주열 총재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재에 임명됐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는 임기가 4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14년에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되었던 이주열 총재, 2018년 4월에 달리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연임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주열 총재 2022년 3월 말이면 임기가 끝입니다. 그러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나 또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그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되었던 이재명 정부가 되었던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되었던 이 사람들한테 그것이 관심사항이 아닌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 특히 임기도 이제 연임까지 다 했어요. 연임도 했고 이제 올 3월 말이면 4월 초면은 이제 후임 한국은행 총재한테 바톤 타치하고 표표히 물러가면 그만입니다. 또 나머지 금융통화위원들 자기 임기 내 최선을 다해서 한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서민들, 중소상공인들이 고통스럽겠지만 물가를 죄지 않으면 인플레 압박 때문에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떨어져도 우리는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허리가 부러진다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래서 표를 갖다가 당장 문재인을 심판하고 이재명에게 표를 안 주고 윤석열에게 표를 주더라도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우리는 정권은 5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무한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펀더먼털이 단단해야 돼. 지금같이 어쨌든 돈 계속 기준금리를 갖다가 1.25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1.25에서 그동안 한 1년 반 사이에 쫙 낮춰서 0.5%까지 낮추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덜하니까 아무래도 젊은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특히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갖다 은행에서 많이 빌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이자 부담이 덜했는데 계속 5개월 사이에 0.75%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럼 대략 이자 부담이 한 14조 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미치는 거죠 지금. 자, 내가 당장 보면 이자 부담을 더 물고 내가 허리가 부러지게 생겼으면 내가 집권 여당을 찍을까요? 아니면 정권 교체를 택할까요? 당연히 정권 교체를 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임기 8년을 마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나 그야말로 세계적인, 최소한 세계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들인 금융통화위원들 입장에서는 정권이 이재명인지 윤석열 이건 자기들한테 관심 바뀝니다. 경제가 중요하죠. 그야말로 옛날 클린턴이 이야기한 대로 아마 청와대 문재인이나 청와대 예를 들어서 좀 민주당 이 송영길이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Stupid, it's economy. 야, 이 바보 멍청이들아. 문제는 경제야. 경제. 지금 이 시점에서 돈줄을 재지 않으면 나중에 이 인플레 때문에 그냥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결국 다 모든 것이 엎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좋아가. 물론 이 고통 때문에 국민들은 화가 나서 정권 교체를 택하겠지. 근데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이지 어느 정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 영혼을 끌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뭐 집이라도 사겠다고 하셨던 분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지금 근근히 그 참 이문도 안 남는 그 가게를 열고 있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큰 틀로 보았을 때는 우리 경제가 사는 길로 가는 것이고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은, 이 고통을 갖다 주었던 그 장본인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라면은 정권 교체 하시는 게 맞죠.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갖다가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통화위원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또 하나의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